반갑습니다. 지금 요 거래가 4개가 있습니다. 요 아주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 거래를 적었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분계를 일단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 분계를 하는데 현금 500원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그럼 현금이 회사에서 50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500원 있는 상태에서 영업을 개시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상품 300원 외상 매입하다. 그럼 상품이 들어옵니다. 그 외상 매입하다. 그러니까 여기 외상 매입하다, 매입금 이렇게 됩니다.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상품 450원 현금 판매하다. 그런데 원가는 200원이다. 자, 현금 450원 상품을 판매했죠. 판매하면은 이제 매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450원. 그리고 이제 원가가 200원이니까 원가 상품이 200원이 없어지고 이 상품 200원은 이 매출 450원에 대한 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출 원가 200원 이렇게 분계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 2번, 3번은 상품하고 관련해서는 이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이 요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우선은 이런 식으로 하고요. 급여 100원을 현금 지급하다. 자, 이렇습니다. 자, 분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분계를 총계정 원장에 전개를 해야 됩니다. 자, 총계정 원장에 전개를 합니다. 그럼 총계정 원장에 전개할 때 현금, 자, 그 다음에 상품,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자본금. 지금 생기는 계정 과목마다 자기 이렇게 계좌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출, 매출원가, 마지막에 급여입니다. 자, 이렇게 총계정 원장을 각 계정마다 자기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분계가 이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는 것을 자기 계정에 전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이제 분계해서 총계정 원장에 옮기는 것을 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옮긴다 이 말이죠. 자, 옮겨 보겠습니다. 자, 옮길 때 잘 보세요. 아주 쉽습니다. 현금 500원이죠. 차변이죠. 현금 차변에 500원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여기 날짜 대신에 번호를 적겠습니다. 그리고 상대편 항목을 적는데 상대편 항목이 자본금이죠. 자본금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막 금액만 적어도 됩니다. 자본금 대변에 500원이죠. 자, 1번이죠. 날짜 대신에 번호를 적겠습니다. 상대편 항목은 현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자,
1번 다 했죠. 그럼 2번 해야 되겠죠. 2번 상품 차변에 300원. 이제는 숫자만 적습니다. 300원. 외상매입금 대변에 300원. 숫자만 적습니다. 3번 현금 차변에 450원. 자, 매출 대변에 450원. 매출원가 차변에 3번 200원. 상품 대변에 3번 200원. 급여 차변에 100원. 4번 100원. 현금 100원. 대변에 100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급여가 차변에 100원이다. 그러면 자기 계정 차변에 적어야 됩니다. 그렇죠? 현금 대변에 100원이다. 현금 계정 대변에 100원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거래를 분계를 하고 분계한 것을 총계조원장에 다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총계조원장이 이렇게 전개한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가 시산표입니다. 네? 작성하는 표가. 그래서 이제 시산표를 작성하는데 이 시산표는 이제 중간에 계정 과목을 적고 이 안쪽이 합계, 바깥쪽이 잔액 나뉩니다. 차변, 대변, 합계, 잔액. 그래서 이 시산표가 합계도 있고 잔액도 있다 해서 합계, 잔액, 시산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작성을 해야 되니까 현금입니다. 현금 차변에 950원이죠. 차변에 950원. 자, 대변에 100원입니다. 참고로 이제 이 시산표에 대해서는 해마다 한 문제씩 논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시산표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하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뭐 시산표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상품 300원, 200원이죠. 상품 300원, 200원 이렇습니다. 외상매입금 300원이죠. 대변에 외상매입금 대변에 300원이죠. 자, 외상매입금 대변에 300원, 자본금 대변에 500원, 그 다음에 매출 대변에 450원, 매출원가 200원, 차변에 200원, 급여 차변에 1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계를 맞춰봅니다. 자, 합계 맞추겠습니다. 자, 600원하고 950원하고 1550원. 자, 여기 600원하고 950원. 그래서 1550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합계가 맞습니다. 합계가 맞으면은 잔액은 대개 자동으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잔액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잔액을 맞춰볼게요. 자, 여기서 이거 빼면 850원, 여기서 이거 빼면 100원입니다. 자, 잔액을 어디에 적습니까? 금액이 큰 쪽에 적습니다. 잔액을. 자, 금액이 큰 쪽에 잔액을 적으면 됩니다. 이거는 뺄 게 없죠.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 뺄 게 없죠. 자, 요거 보시면은 800원하고 1200,
950원이죠. 자, 여기 950원 하고 1250원 이렇게 학교는 학교끼리, 잔액은 잔액끼리 이제 맞췄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산표는 대차 평균의 원리에서 작성한다. 그러니까 차변 대변이 합계가 일치한다 이 말입니다. 예? 합계가 일치한다. 그 다음에 이 시산표 등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산표 등식을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자산입니다. 자산. 여기 비용입니다. 요 두 개가 비용. 그러니까 여기 자산입니다. 자산하고 여기 비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부채입니다. 요거는 자본이고 요거는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시산표 등식이라고 나옵니다. 자, 시산표 등식. 자, 시산표 등식이 있는데 이 시산표 등식을 뭐 잔액 시산표 등식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자, 시산표 등식. 자산하고 비용. 이 차변이죠. 부채 자본 수익입니다. 대변에 부채 자본 수익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뭐 이 시산표 등식을 왜 안 넣냐 해서 시험에 잘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그럼 요거는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기말 자산 플러스 비용, 총비용 뭐 이래 적어도 됩니다. 부채, 기말 부채 플러스 이 자본은 처음에 영업을 시작할 때 자본이기 때문에 기초자본입니다. 기초자본 플러스 수익, 총수익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됩니다. 적어도 되는데 이게 이제 시험에 이래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다. 예? 이제 이런 시산표 등식이 있다. 그 다음에 대차 평균의 원리에서 작성한다. 작성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산표가 뭐가 있냐면은 이 수정 전 시산표가 있고 그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결산할 때 정리해야 될 사항을 다시 여기에 넣어주게 되면은 수정 후 시산표가 됩니다. 결산 정리할 게 없다면은 뭐 수정 전이나 수정 후나 똑같겠죠. 자, 우선 요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장부 마감을 해야 되는데 총계수장 마감을 해야 되는데 마감은 좀 이따 하고요. 요거 가지고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자, 잘 보세요. 지금 여기를 잘 보시면은 손익계산서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손익계산서를 보시면은 여기 매출이 450원이죠. 매출이 450원, 매출원가 200원, 급여 100원. 그러면 여기 잡으세요. 450원에 팔았는데 원가는 200원이다. 그럼 250원 남았죠. 250원 남았는데 급여가 100원이다. 그럼 150원. 그 150원이 당기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150원. 그래서 아셔야 될 거는 이 시산표에는 당기 순이익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산표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 상태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산표만 작성되면은 이 시산표를 보고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기업에서는 이 시산표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현금 보시겠습니다. 현금이 얼마입니까? 현금이 850원이고 상품이 얼마입니까? 100원입니다. 300원어치 상품을 구입해가 200원어치 팔고 100원이 창고에 재고 남아 있어야 되고 현금은 850원이 금고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 있는 거 없는 거 다 확인을 하죠. 결산할 때. 예? 재고도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을 해야 되죠. 외상매입금 300원 줄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합니다. 300원, 외상매입금 300원 줄 게 있습니다. 그럼 자본금이 어떻습니까? 500원이죠. 이 자본금은 처음에 영업을 시작할 때 자본금입니다. 500원. 자, 차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950원이죠. 맞죠? 대변을 보시면은 800원이죠. 150원 차이 나죠. 그 150원이 뭐냐면 이 당기 순이익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당기 순이익이 차변이 생기는데 재무상태표는 당기 순이익이 이렇게 대변이 생깁니다. 150원이 이렇게 대변이. 자, 여기까지 공부했으면은 결산하는 것이 기업 흐름이 간단하다는 겁니다. 거래가 생기면 분계해가 총계존장이 다 옮겨가지고, 예? 거기서 시산표 만들고, 예? 시산표 만들어지면 이렇게 결산 보고서를,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장부 마감하는 걸 하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장부 마감하는 것은 시험에서 잘 물어보진 않습니다. 장부 마감을 할 줄 아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진 않는데 장부 마감하는 걸 아셔야 그 전체적으로 공부하는데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자, 장부 마감은 총계존장 마감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총계존장 있죠. 자, 이거를 지금부터 마감을 합니다. 장부 마감을.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두셔야 나중에 그 뭐 실무할 때 아파트에서도 장부 마감 같은 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면 본인이 안 하더라도 한 거를 보고 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장부 마감을 어떻게 했는가. 자, 장부 마감은 이렇게 합니다. 여기 손익계산서 계정입니다. 손익계산서 계정. 요걸 먼저 마감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계존장을 마감할 때 가장 큰 순서가 뭐냐면 이 손익계산서 계정을 먼저 마감하고 그러고 나서 뭘 한다? 재무상태표 계정을 먼저 마감한다.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예? 핵심이. 물론 이제 총계존장 마감은 그 담당이 혼자서 하는 거죠. 예? 혼자서 하는데 요걸 먼저 마감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요 총계존장 마감하는 거 있죠? 여기. 자, 마감을 어떻게 하는가 볼게요. 자, 마감은 자, 마감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 매출이 있죠. 매출. 이 매출을 마감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제 12월 31일이면 12월 31일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날짜를 12월 31일 이렇게 적어가지고 마감을 집합 손익이라고 적습니다. 집합 손익. 집합 손익이라고 적는데 450원. 집합은 안 적고 손익만 적어도 됩니다. 손익만. 자, 그러면은 요것도 마감합니다. 요 손익계산서 계정이 3개죠. 3개는 자, 12월 31일 자, 집합 손익 450원. 자, 그냥 손익이라고만 적어도 됩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 12월 31일 집합 손익 100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 계정은 이렇게 마감하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계정은 집합 손익 계정으로 다 넣어주고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고 그 잔액이 다음 기로 이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총계존장에 이 집합 손익 계정으로 다 마감을 했기 때문에 또 계정을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요 T자 계정을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만들어 가지고 무슨 T자 계정을 만드느냐? 요 집합 손익으로 간다고 해놨죠. 요것이 들어올 계정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합 손익이라고 하나 만드시면 돼요.
그럼 이 총계조 원장에 이렇게 하나 만들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집합손익.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매출, 뭐, 날짜는 12월 31일 이래 적으면 됩니다. 매출 450원. 이거는 어떻습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두 개 다 대변에 이래 해놨죠. 요 분개하면 이게 차변에 가거든요. 분개하면 여기 어디로? 차변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차변에 매출원가 450원. 또 급여 100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됐죠. 그러면은 아니 이건 잘못했네요. 450원이 아니고 200원인데 잘못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잘못할 수 있죠. 200원. 그러면 여기 450원이고 요거 300원이고 그럼 150원이 이 손익계산서는 당기순이익이라고 적어놨죠. 요거는 이제 결산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래 적어놨는데 요 집합손익계정은 총계조 원장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개인기업은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를 합니다. 어디로? 자본금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 치는 것은 개인기업을 위주로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예? 상장회사를 위주로 시험을 치기 때문에 개인기업이 어떻게 한다 하는 건 시험에서 안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식회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 150원을 주주총회 때 이익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주총회 때 이익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적느냐?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적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도 가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요 잉여금이 남으면 그 대의원 총회를 해가지고 잉여금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450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자산입니다. 여기 부채고 여기 자본인데 여기 보면 4개밖에 없고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없죠. 그죠? 없기 때문에 없는 거는 여기에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총계조 원장에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총계조 원장 안에 이렇게 T자로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요걸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이익잉여금 자, 회사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마감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 150원 있죠. 자, 여기 분개를 하면 여기 차변에 가고 여기 대변에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12월 31일 날 집합손익에서 넘어왔다. 이런 식으로 집합손익에서 150원이 넘어왔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다음 주주총회 때 이익처분을 하면 돼요. 이익처분을.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겠습니다. 뭘 보느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요 매출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출이 450원인데 차변에 450원 적으면서 이게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이 매출 450원이 집합손익으로 가야 되는데 이때 이 분개를 해줘야 됩니다. 장부 마감 분개를. 그럼 요거 분개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변의 매출, 대변의 집합손익 이래 되거든요. 장부 마감 분개입니다. 차변의 매출, 대변의 집합손익. 그러면 집합손익 대변에 450원 이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요거 분개 볼게요. 대변의 매출원가
차변의 집합손익. 자, 매출원가가 200원이 없어지면서 집합손익 차변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요거 볼게요. 급여 100원, 집합손익 100원. 그래서 급여 100원, 집합손익 100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장부 마감 붕괴가, 자, 잘 들으세요. 시험에 자주 나온다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실제 이 장부 마감 붕괴 1번, 2번, 3번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다. 자, 4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당기 순이익 150원을 미처분 이익 잉여금 계정으로 넘겨야 됩니다. 이때 붕괴가 어떻게 되냐면 차변의 집합손익, 대변의 미처분 이익 잉여금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집합손익, 대변의 미처분 이익 잉여금.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몇 년 전에, 그러니까 1회부터 지금까지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는데, 여기 한 번 나왔어요. 몇 년 전에. 당기순이익 150원을 시험에 어떻게 됐냐면, 집합손익계정 대변에 450원, 차변에 300원이다. 그럼 450원, 300원이다. 여기에 대해서 마감 붕괴를, 요 차익에 대해서 마감 붕괴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물었어요. 예? 그래서 답이 차변의 집합손익, 대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때 이제 뭐 정답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익잉여금에 속하기 때문에 그냥 이익잉여금 이렇게 정답을 줬습니다. 그거는 뭐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놓은 적이 있다. 그래서 아마 기출문제 보면 있을 겁니다. 한 번 놓은 적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손익계산서 계정을 먼저 마감을 다 했죠. 네?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자산, 부채, 자본, 요것도 자본에 속합니다. 예? 요것도. 그러니까 요거 자본, 요것도 자본에 속합니다. 자본.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자본 계정입니다. 자본 계정. 자, 그러면 이 자산, 부채, 자본은 어떻게 마감하는가 하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인식해야 되는 거는, 이런 수입, 요거는 수익입니다. 요거는 비용입니다. 수익과 비용은 마감을 할 때 집합손익 이렇게 마감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요건 알아두셔야 돼요. 집합손익. 그리고 이 자산, 부채, 자본을 마감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여기 950이고 100원이니까 12월 31일 이렇게 적고, 차기로 넘어간다. 차기 2월, 요 차이가 850원. 이렇게 해서 950원 마감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거는 요렇게 마감을 하고 새 장부에 올려야 되겠죠. 새 장부에 올릴 때는 해가 바뀌죠. 그럼 새 장부를 구입해가지고 제일 첫머리에 뭐라고 적느냐. 이제 여기, 요 밑에 여기 새 장부입니다. 새 장부는 다시 차기율이 대변이죠. 새 장부 적을 때는 어디에 적어야 된다? 차변에 적어야 됩니다. 차변에 전기에서 이율됐다. 그래서 850원 이렇게 차변에 적어야 됩니다. 자, 요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거 12월 31일 차기율 100원. 그럼 이제 300원 이렇게 되죠. 예? 차기율 이렇게 적고 해가 12월 31일 해가 바뀌어서 새 장부에 요 새 장부입니다. 전기율 100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산은 차기율, 전기율 다 똑같습니다. 자, 부채를 보시기 바랍니다. 300원이 줄 게 있죠. 그러면 12월 31일 차기율 300원 마감하고 새 장부입니다. 전기율 300원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자, 요거 자본금 보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 차기율 500원 1월 1일 전기율 500원.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은 차기율, 정기율 해서 그 잔액이 해마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수익과 비용은 다음 기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것이 최근에 주택가격사 시험에서 한 2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 그건 아주 이제 기초적인 건데 그 시험에 출제됐다. 자, 이것도 자본이기 때문에 12월 31일 차기 2월 150원. 그러면 1월 1일 정기 2월 150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주주총회 때 한 3월 달 되면 주주총회 때 이익 처분을 하거든요. 그럼 이익 처분한 내용이 여기 쭉 기록이 됩니다. 네? 그래서 150원인데 뭐 150원 다 처분할 수도 있고 뭐 일부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월 시산표는 시험에서는 거의 질문 자체가 없습니다. 하는 김에 2월 시산표까지 하겠습니다. 자, 2월 시산표는 인데 요거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보통 이제 세무계 사무실이나 이런 데 보면 다 해놓습니다. 2월 시산표를. 이 2월 시산표는 그 뭡니까? 2월 시산표는 자, 2월 시산표는 이 자산, 이율되는 게 자산, 부채, 자본은 이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은 해당이 되고 수익과 비용은 이율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만 하는 거예요. 자, 현금 이율된 게 850원입니다. 현금 이율된 것이 850원. 자, 그 다음에 상품 이율된 것이 100원입니다. 이율된 것만 적습니다. 상품 100원. 자, 외상 매입값 이율된 것이 300원. 자, 자본금 이율된 것이 500원. 그 다음에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 150원 있죠.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율된 것이 150원. 자, 이율된 것만 다 적습니다. 950원. 자, 여기 950원. 그러니까 요렇게 이율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새 장부의 정기 이율은 이율 시산표 요거 보고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이율을 시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결산 전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 전 과정을 4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42페이지 거기 보면은 그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 43페이지에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라고 있죠. 예? 있죠. 거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 자, 있는 오류입니다. 자,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뭘 말하냐면 오류로 인하여 시산표 합계가 틀리는 오류 때문에 시산표 합계가 틀리는 경우의 오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류로 인해서 합계가 틀리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거기 42페이지 거기 1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차변과 대변 금액이 차변하고 대변에 잘못 숫자를 적었다. 그러면 합계가 틀리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없는 오류는 오류는 있지만 오류는 있는데 오류는 있어도 시산표 합계는 일치하는 경우의 오류를 말합니다. 자, 오류는 있는데 시산표 합계는 일치한다는 겁니다. 오류는 있는데 시산표 합계는 일치한다. 그 5번에 보시면은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있는데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있는데 거기 1번에 보시면은 어떤 거래를 이중으로 분기했다. 두 번 분기했다는 겁니다. 또는 차변, 대변, 양변에 한 번 전개하고 모르고 한 번 더 전개했다. 두 번 전개하든 세 번 전개하든 합계는 어떻게 됩니까? 맞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오류는 있지만 합계는 일치한다. 이게. 그런 오류를 말합니다. (43페이지) 맨 밑에 기출문제 있는 거 하나 보겠습니다. 14의 기출문제. 다음 오류 중에서 시산표 작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일어났습니다. 시산표 작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은, 그럼 오류는 있지만 합계는 뭐야? 일치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에 보시면 10만 원의 상품을 구입하고 분괴를 누락했습니다. 그럼 구입은 했는데 분괴를 누락했다. 오류죠. 오류지만은 차변, 대변 안 적었죠. 차변, 대변 안 적었기 때문에 시산표를 만들면 합계는 어떻습니까? 일치한단 말이에요. 예? 합계는 일치한다. 거래는 생겼는데 기장을 안 했다. 오르죠. 근데 차변, 대변 기장을 안 했기 때문에 시산표 만들면 합계는 뭡니까? 딱 맞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4페이지 보시면은 결산 정리가 있습니다. 결산 정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그 박스에 보면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손익의 결산 정리를 했죠. 예? 그래서 잠시 후에 손익의 결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스위치 끄는 거는 어디서 끄는가 그걸 나한테 이야기해 주면 내가. 네? 제가 끄고 됩니다.